송은재TV 시작합니다.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이죠. 김만배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기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죠. 이제 김만배의 자금을 탈탈 털어야 된다. 김만배가 이렇게 자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에 대한 압박수단, 김만배가 입을 열어야 이재명의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압박수단은 자금입니다. 김만배를 탈탈 털어서 김만배를 소위 알거지로 만들면 김만배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김만배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 부분에서 견디지 못하고 자해소동도 벌이고 이제 김만배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들의 명단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채널A 사건입니다. 친문재인 정권의 검사들, 친문 검사들이라고 하죠. 이 친문 검사들, 이 정치 검사들이 흘린 그 정보를 MBC나 KBS 기자가 보도를 해서 그게 가짜뉴스로 드러납니다. 이 가짜뉴스를 보도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조국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 한동훈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 기자에 대해서 기소가 있고 재판도 있었고 이제 명단도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럴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언제나 제 가까운 주변에 친지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너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억 원,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런 돈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또 많은 영화, 드라마에 나옵니다. 기자가 기업인들과 검사들과 함께 밀실에서 이렇게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저런 업무에 가입해 본 적이 있느냐? 알고 있은 적이 있느냐? 많은 것들을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나 하는 대답은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기자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기자가 김만배로부터 이렇게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자들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김만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 흐름, 김만배의 적어도 3, 4천억 원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거의 1,000억 원 가까이는 이제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모두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서 2021년에 걸쳐서 기자들에게 김만배가 돈을 줬다.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입니다. 언론사 간부들에게 돈을 줬다. 많게는 6억 원, 적게는 9천만 원, 1억 원,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영학, 그 회계사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기자들에게 돈을 주면서 빌려준 것처럼 하라. 차용증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자들은 이 돈을 받고 지금 전부 빌린 것이다. 개인적인 돈 거래였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장동 개발처럼 이런 개발들을 지난 20년, 30년 동안 전국에 걸쳐서 이런 개발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이. 그런데 이렇게 대장동 개발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이 대장동 개발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행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이 부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대장동처럼 저렇게 개발하는 경우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개발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조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과이익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공익으로 환수를 한다라고 하는 매우 까다로운 조항을 두게 됩니다. 손해가 나면 자치단체에서 크게 공익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나면 사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도 자치단체에서 뭘 좀 지어달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적은 규모의 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 지난 20, 30년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동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비리가 저질러지는 구조는 공무원으로서는 사전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거를 해야 되는 자치단체장은 이런 대규모는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고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건 이것도 경기도의 한 지역신문 언론인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김만배가 이야기했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되면 우리 다 걸린다. 다 걸려 죽는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경선 과정에서 이게 이제 크게 증폭이 됐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대장동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규모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설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계를 했는데도 많은 돈이 남았다면 자치단체장은 지난 20,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이 대장동 쪽에 많은 부분을 더 공익으로 환수해 줄 것을 공익을 위해서 뭐 공공시설을 지어주거나 뭐 기부 체납을 하거나 이런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너무 부당한 이익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유동규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처음부터 설계부터 부당했고 진행 과정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만든 겁니다. 이재명과 김만배가 주동이 돼서 유동규 등과 함께 정진상 이렇게 이런 경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언론인이 이렇게 수억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기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만배도 뭐 법조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고 소위 브로커 기자라는 게 있습니다. 기사는 뒷전이고 여러 가지 이런 이권,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에 브로커 같은 행동을 하는, 활동을 하는 이런 기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제 소위 브로커 기자였던 겁니다. 이 브로커 기자가 이 사실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부 이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런 큰 개발이 있을 때 언론사와는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전국적으로 많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광고의 형태로 언론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개인 기자와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장동의 그런 특수한 그런 비리 구조로 인해서 기자 개개인과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간부들에게 9천만 원, 6억씩 이렇게 돈을 주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언론, 정상적인 기자에게서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신성식입니다. 대표적인 친문재인 정권 검사죠. 정치검사죠. 이 신성식이가 KBS 기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러니까 채널A 사건 관련했습니다. 한동훈이가 유시민을 모함하기 위해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드러났고 이 사실을 MBC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 다음 총선 뒤에 이제 이 신성식이가 그 녹취록이 있다. KBS 기자에게 한동훈과 이동재가 공모한 녹취록이 있다. 그걸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KBS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이 신성식과 KBS 기자에 대해서 어제 기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이죠. 가짜뉴스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과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정치검사들이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걸 보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KBS 기자, 이미 재판 결과 가짜뉴스로 드러난 MBC 기자도 자신들이 가짜뉴스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말을 듣고 진실인 줄 알고 보도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왜곡 보도였다. 허위 보도였더라. 그래서 기자에게 이렇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하는 변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그게 허위인 줄은 몰랐다.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게 나중에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책임까지 언론에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변명을 언제나 합니다.
이게 지금 가짜뉴스와 그냥 일반적인 허위 보도하고 다른 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고 취재를 하고 정상적으로 검증을 했는데도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보와 가짜뉴스가 다른 건, 가짜뉴스는 사전에 이걸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보도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또는 돈을 벌 목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짜뉴스의 부분은 이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보는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해도 오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오보인 줄 알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짜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이미 언론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의 영역도 아니고 보호해야 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 언제나 언론 쪽의 반박은 오보인지 가짜뉴스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 책임, 구별하는 책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줄 거냐. 그러니까 이걸 가짜뉴스라고 완전히 알았거나 가짜뉴스라고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에 신성식이가 이 허위 사실을 흘리면서 KBS 기자에게 흘리면서 신성식 자신은 이게 허위인 줄 알았던 겁니다. 문제는 KBS 기자도 알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짜뉴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KBS 기자도 알고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MBC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재판 결과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MBC 기자도 알면서 채널A 사건을 보도를 했던 겁니다. 한동훈이 공모했다라는 사실을. KBS 기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언론 쪽에서 KBS, MBC 마찬가지입니다. 오보를 왜 자꾸 가짜뉴스라고 하느냐. 사전에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중대한 그 과실이 기자에게 있다면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또 들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은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김의겸이가 국회에서 한동훈에게 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하는 그날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건 가짜뉴스다. 제가 그렇게 바로 단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담동에 30몇 명, 40몇 명이 모이는 그런 술자리도 잘 없거니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새벽까지 밤늦게까지 그렇게 30몇 명과 그렇게 술자리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 시스템, 대통령의 업무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을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팩트체크를 해야 합니다. 팩트체크가 너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의 김현장의 변호사 30명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저녁 술자리를 했다? 그러면 김현장의 전화 한 통이면 또 그 술집 전화 한 통이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김의겸이 사전에 이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질문을 했고 김의겸이 많이 어리석어서 이걸 몰랐다면 전화 한 통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혹 질문을 할 때 바로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한국의 정부 조직 체계, 대통령실의 운영 체계, 법무부 장관실의 운영 체계가 모두 엉터리인 셈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은 정말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의겸은 그 더 탐사라고 하는 그 유튜브와 함께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조작을 했던 겁니다. KBS, MBC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를 하는 것은 이미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이 이미 아닌 것은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됩니다. 대장동 개발과 같은 저런 어마어마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렇게 설계된 구조 아래서 거기에서 언론인이 돈을 받았다. 기자가 돈을 받았다. 그 기자들이 몇몇 기자들이 그 비리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언론이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기자 활동을 하지 않는 소위 브로커 기자라고 부르는 이미 언론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보냐 가짜뉴스냐 그 차이는 이미 보도하기 전부터 이게 허위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경우
알면서도 보도를 했을 경우 가짜 뉴스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